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것들은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. 8월달, 7월달, 8월달 거래량 거의 9천 건 가까이 가다가 지금 10월달이죠. 10월달 거래량은 지금 이제 3천 건 정도로 거의 3분의 1로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그런 수준입니다. 거래량이 쪼그라들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6월달, 7월달에 너무 급등을 했었죠.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.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다. 이제부터 대폭락의 시작이다. 각오해라. 뭐 이런 의견도 있죠. 네, 어느 의견이 맞는지는 결국은 시간이 봐야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서울이 지금 그렇게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는 부산도 지금 덩달아서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추석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됐죠, 그죠?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었어요, 9월 달부터.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. 지금 웬만해서는 대출받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.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, 주담대 금리도 지금 4% 후반까지 보셔야 된다. 4.7%, 4.8%까지는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산도 지금 덩달아서 거래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. 그랬죠. 제가 올해 뭐 상반기, 여름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은 가시화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다시 부산의 25년도 입주 물량 감소 구간과 맞물리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다. 그 전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마무리하시라. 그리고 무주택자는 한여름 뜨거울 때 임장 다니시면서 내 집 마련에 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지금 웬걸,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, 그리고 금리를 갑자기 은행에서 가상금리, 실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.5에서 3.25로 내려왔습니다만은,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높이면서 지금 대출금리가 4.8%, 4.9%를 가다 보니까, 예, 실제로 지금 구매력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죠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부동산 시장을 1년 단기로 전망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. 언제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조금 길게 한 4, 5년 정도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공급 물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거래가 주춤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. 뭡니까? 지금의 이러한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금리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들,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입주 물량 급감과 그에 따르는 전세 가격 상승, 그리고 결국은 풀리게 될 대출 규제, 이 3콤보가 표면화된다면은 내년 이후에 3년간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, 예, 조금 길게 보고, 좀 긴 호흡으로 길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. 너무 단기간에, 1년 이내 몇 달 단위로 일희일비 하시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.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부동산이 사면은 2년은 지나야 되잖아요. 그죠? 2년 안에는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팔 수 없거든요. 2년이 지나야지 일반 과세에서 그나마 양도 차익이 남다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내 손에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번 사가지고 오늘 사서 주식처럼 내일 팔고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주담대 금리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주담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주택 인하가 자체도 지금 급감할 수밖에 없거든요. 안 그래도 지금 앞으로 입주 물량이 3년 동안 적은 구간인데 지금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된다면은 4년 뒤에 입주 물량도 여전히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집값을 볼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. 우리가 쌀값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?
쌀값을 결정하는 거. 우리 전 국민, 5천만 국민이 쌀을 다 먹자는 거죠. 쌀을 먹습니다. 쌀값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? 인구수가 늘어서 혹은 인구수가 줄어서 그것이 쌀값에 영향을 미칩니까? 우리 인구수는 그렇게 급격하게 표관하게 늘거나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? 결국 쌀값을 결정하는 것은 쌀 수확량이죠. 쌀 수확량. 한 해에 풍년이 들었는지 흉년이 들었는지 결국 공급량에 의해서 쌀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들입니다. 예, 그런 분들 생각해 보시고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. 결국은 공급 논리에 의해서 시장을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정확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장난이 아니다. 내년은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거야. 뭐 늘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. 그래서 내년은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오르기 힘들 거야. 부동산 폭락이야. 준비해. 30% 떨어질 거야.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시는 분들을 주변 아니죠.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널려 있습니다. 그런 영상들이.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니, 최근 한 4, 5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가장 심했던 구간이 언제입니까?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던 구간이 언제였습니까? 네, 코로나 시기였습니다. 코로나 시기. 그 코로나 시기의 중심에 있던 2021년도에 집값이 어쨌는지 다 잊으셨습니까? 다 잊으셨어요? 예. 경기 침체,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. 크게 연관성이 있지 않다는 것들이죠. 물론 그죠? IMF급으로 국가 부도 사태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.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이 바로 집값의 하락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결국은 주택 공급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좌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현재 같은 이 거래량 소강 상태를 매수를 해야 할 이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볼 것인지 이건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.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일단 전국 뉴스 특별한 게 없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시황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전국 뉴스를 대체하겠습니다. 네.